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비디오는 조금 늦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게을러서 일찍 안 만들었기 때문이고, 지금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올려야 돼요. 인터넷이 느린 나라에 사니까 올라가는 것도 느리겠지. 최근에 만들었던 비디오 중에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그렇고, 크립토 커런시? 전자화폐. 그 마이닝 관련 비디오가 되게 많이 사람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핫하긴 핫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할 얘기는 일단은 뭐 주제부터 말하고 그럼 관심 없는 사람 끌 테니까 그 제가 볼 때 과연 어떤 전자화폐들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남을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음, 일단 저 자체도 이제 이것저것 투자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제가 비트코인 쪽이라던가 이런 거에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이유는 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단기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돈을 쟁여두고 장기간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투자를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있는 이런 전자화폐라던가 아니면 그 코인들 그 디지털 코인들의 그런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음 그 뭐 이제 이쪽 디지털 커런시 쪽을 많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또 연말에 또 비트코인도 폭락하고 뭐는 또 오르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얘기가 방대해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은 일단 이제 제가 가상화폐 쪽 블록체인 쪽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CTO로 있는 그 실리콘밸리 회사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뭔가를 하는 회사였고 요번에 또 이제 자체 블록체인을 또 만들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뭐 지금 이 가상화폐가 흥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탕하는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회사는 지금 가상화폐가 핫해진 게 딱 두 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2005, 6년 정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올랐었고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떨어졌어요. 거의 바닥칠 정도로.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가 아니구나 벌써 새해네요. 작년에 이제 한 작년 중순부터 갑자기 또 쫙 오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 되게 힘들 때 그 바닥 이제 뭐 블록체인을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요즘 아무도 그런 거 안 좋아한다. 비트코인 쓴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때가 2016년 한 말 정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고, 그래서 뭐 저희가 하던 일들은 뭐 가상화폐의 값어치하고는 상관없는 블록체인 기술 쪽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저희는 그게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는 다들 이거 한다 그러면 그거 왜 하냐? 그거 다 죽었다 그러던데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갑자기 뜨고 나서는 이제 너네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말을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은 참 어떻게든 남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하던 일은 지금 비트코인이 핫해지기 전에 이미 시작을 했던 일이고 그때 들어갔던 초창기 멤버들 중에는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조금 이제 뭐 어려워진 상황은 아닌데 좀 더 장기적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기 멤버들은 이제 자진해서 이제 우리 봉급 당장 주지 말고 나중에 줘라. 일단은 뭐 봉급을 안 받으면 따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스타트업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어찌 보면은 우리들 시간을 투자한 거죠. 어찌 보면은 뭐 그러다가 회사가 아예 망했으면은 뭐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어오다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 주목받으면서 이제 조금은 더 잘 풀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얘기는 일단은 뭐 어찌 보면은
그만 욕하세요라는 얘기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쓰는 플랫폼도 블록체인 기반이고 저희 자체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언제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런 가상화폐를 보고 살면은 이거 사람들이 돈이 300배가 올라서 얼마를 받았다는데 나도 해봐? 뭐 단타로 쳐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주식을 이제 단타로 치는 사람과 되게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안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절대 사지 않고 있다가, 왜냐하면 저는 그런 투자를 일단은 무조건 지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전쯤인가 이제 저희 글로아, 이제 그 실리콘밸리 회사 이름이 글로아예요. 거기 내부 회의를 하다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담으로. 요즘 이제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1위였고 이더리움이 2위였고 리플이 많이 떨어진 때였어요. 2위를 원래 하다가 3위로 떨어졌어요. 리플이라는 코인이. 근데 제가 리플이란 코인의 예전에 이제 얘네 비즈니스 모델을 읽어봤을 때 그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리플 같은 개념이 좀 더 접근이 쉬울 것 같고, 아무리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블록체인 쪽에 원래 기본 아이디어가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는 자유롭게 열린,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제 서로 컨트롤하는 그런 이상인데, 사실은 인터넷도 그게 이상이긴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권위라는 거를 되게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권위가 있으면 따라가는 거고, 브랜드 네임을 그냥 사는 마음도 그렇고, 똑같은 거 더 싼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니까 믿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리플 같이 이제 프라이빗 체인에,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자체가 일반 커뮤니티에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을 돌리는 거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리플이 그렇게 단순히 죽진 않을 텐데, 이게 분명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기엔 좀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리플 좀 더 제대로 읽어보고 지금 마켓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그 리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 지금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하고는 다르게 그런 정보가 상장된 기업처럼 100% 나와 있진 않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일이 바빠서 그게 뭐 6개월 전일 거야. 뭐 5개월, 6개월 전. 그래서 이제 못 보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가 연말에 쫙 올라갔고 2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든 생각이 그때 좀 더 생각 잘해갖고 사놨으면 벌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처음으로 든 게 그때예요. 이 블록체인 쪽 가상화폐 쪽에서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말고는 저하고는 뭐 왜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왜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제가 미래를 보긴 되게 어렵고, 그냥 사람의 감정에 따라 사람들이 그 시장에 뭐 흥분하고 좋아하냐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거는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다른 거에 비해 오를 거냐라는 걸 못 보는 거지. 전체적인 코인 마켓에 오르고 내림은 뭐 대충 트렌드가 있겠지만, 그거를 보면은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한 종목의 코인이 오르냐 마냐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과연 이 디지털 화폐라던가 뭐 사람들 대부분 디지털 화폐로 생각을 하지만 블록체인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전 비디오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살아남을 거라고. 블록체인 기술은 살아남을 거고 그 기술은 그다음에 가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DB 설명할 때 DB가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된다. 이런 기술이 흔치 않다라고 말했을 때 블록체인도 어차피 아토믹 오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되고, 뭐 현재 하는 뭐 마이닝 코스트나 이런 건 좀 점점 고쳐지겠지만 기술 기본적인 형태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그 얘기는 옛날에 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이제 요즘 들어 생각한 게 리플 때문에 과연 이 코인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 디지털 커런시가 살아남을까? 뭐 일단은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가 보통은 현금이 그 종이 지폐를 쓰진 않잖아요. 그냥 신용카드 쓰면은 이거 금액 얼마큼 썼어. 그리고 며칠 뒤에 은행에서 빼가고,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에 막 하나 주는 거지. 너 뭐 10,000원 더 가지고 갔어 이런 식으로. 아, 목소리가 잠겨서. 근데 이미 그거는 쓰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뭐 좀 더 디지털에서만 돈이 된다. 그러면 이 디지털 커런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커런시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해외 송금이라던가 이런 걸 따일 때는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것들 그런 게 훨씬 적어질 수 있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느 국가라는 이런 범위에서 걸려 있지 않은 그런 좀 더 자유로운 송금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이나 그 유용성은 충분히 있어요. 뭐 고칠 것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코인을 원하고 그 코인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서로 주고받을 때만 가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들 보통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그거 무슨 가치가 있냐. 뭐 이게 정부가 백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저는 똑같은 생각을 언제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금덩어리라던가 은덩어리에 가치가 왜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역사적으로 금을 이제 화폐로 썼고 다 알겠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그러나 정작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당장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어찌보면 사람들이 금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거를 가치 수단으로 이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전부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따지면 이제 무슨 유명한 사람의 사인 받은 게 뭐 옥션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비싸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똑같은 얘기로. 사람이 누군가 가치를 부여했으니까 가치가 있다는 게 전부예요. 그럼 결국 이 종이돈엔 또 무슨 가치가 있냐? 왜냐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종이돈이 금 보관증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종이돈을 가져가면은 미국 정부에서 원래 금을 내줬어야 돼. 그러나 어느 순간 끊어버렸죠. 그럼 예전에는 금이라는 걸로 가치가 있던 돈이 이미 금의 가치는 없어졌고 이 정부에서 내가 가치를 일단은 보존해줄게 라고 해서 갖고 있던 게 달러일 뿐이에요. 근데 그 정부가 망가지고 달러 이상하게 찍어내는 정부들은 가끔 이상한 짓을 한 나라들도 있죠. 아예 한 나라 화폐 제도가 완벽하게 망가질 정도로, 뭐 짐바브웨인가 뭐 그런 데가 이제 제일 유명한 데였고 사실은.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이 가치를 있게 보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말 그대로 유용성이 없이 가치로만 본다면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이제 좀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 경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할 때는 어차피 뭐 신용카드를 받아주는 뭐 업소가 있는 건 신용카드를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믿는다면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이런 전자화폐로서 살아남을 놈이 한 명, 두 명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가장 큰 거고, 뭐 지금은 이제 두 번째는 리플이 됐죠. 얼마 전까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그것 때문에 큰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전자화폐 기능으로서 살아남는 코인이 최소한 두 개는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금액이 지금처럼 뭐 비트코인 뭐 14,000불인지 뭐 8,000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밑달러도 그렇거든요. 어느 때는 한국하고 환전하면 1,300원도 갔다가 어느 때는 800원도 갔다가,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통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뭐 그거는 한두 개는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쓰는 통화를 봐도 밑달러는 일단 기본으로 치고 두 번째로 치는 게 뭐 유로가 될 때도 있고 언제는 재패니스 엔일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건 블록체인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블록체인이 이제 순수 화폐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 쪽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다른 기능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류별로 한두 개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분류가 뭐냐면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비트코인 같이 순수 화폐 기능, 리플 같이. 두 번째는 이더리움 같은 거. 이제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비트코인 같은 거다라고 되게 많이 믿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의 시작은 그 블록체인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가 사실은 뭐 전부라고 하기엔 그게 주였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포프코인 만들 때도 이더리움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포프코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걸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코인 발행이란 것도 실제 코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그 DB가 있다고 치고 저장하는 곳 거기에 네가 포프코인 5개 갖고 있어 라고 적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럼 그런 류의 이제 플랫폼들은 지금 무슨 클라우드 컴퓨팅 돌듯이 그런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블록체인에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그 프로그램 쓸 수 있다는 개념에서 그런 오픈 마켓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에서 분명히 돌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재밌는 생각을 또 한 게 뭐냐면 그럼 내가 만든 굉장히 유용한 라이브러리를 거기다 올려두고 그거를 호출해갖고 쓸 수 있게 하는 대신 호출할 때마다 어느 정도씩 돈을 줘야만 돌릴 수 있게. 그러면은 돈 받고 팔아먹는 라이브러리를 거기에 올린 다음에 돈을 모을 수 있는 법도 있거든요. 이미 그런 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이제 블록체인에 몇 개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역시 하나, 두 개까지는 살아남겠죠. 뭐 보통 1, 2위가 되게 크고 3위는 보통 조금 먹는 게 전부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돌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더리움이 지금 좀 많이 허덕이고 있죠. 뭐 하도 트래픽에 몰려서 문제라는데 이더리움하고 되게 비슷한 걸 본 게 이제 최근에 엘라코인이라는 걸 본 게 있어요. 이더리움을 포크한 다음에 이더리움은 원래 그 이더 코인을 왕창 미리 채굴을 해놓고 그거를 개발자들 하는 애들이 이제 그걸로 개발비로 쓰고 있는 거였고 엘라코인은 그냥 이더리움 그대로 소스코드 그대로 갖다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채굴을 미리 안 한 상태에서 모두 다 000에서 시작하는 그런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 엘라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 중에 2개 정도 살아남겠죠. 근데 지금 가장 큰 건 이더리움이고 두 번째 강자는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얼마 전에 무슨 그 채팅 앱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에 돌리는 채팅 앱이 있는데 걔네가 이더리움을 쓰다가 요즘 너무 느려갖고 못 쓰겠다. 그리고 스텔라로 옮겨가긴 했어요. 그래서 스텔라라는 게 정확히 그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텔라를 볼 때 그냥 내가 실제 현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빌려줄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거기로 옮겨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텔라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도 역시 프로그래밍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 아닐까라는 추측만 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류에서 하나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류는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구나. 옛날부터 이제 블록체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이요. 거기는 이제 모든 레코드가 퍼머넌트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남아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월렛을 A라는 걸 들고 있고 내가 B라는 사람한테 뭐 비트코인 10개를 보냈다. 그러면 10개를 보냈다는 기록이 평생 남고 그럼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웹사이트 뭐 블록체인 인포인가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내 주소를 쳐놓으면 내 주소에도 돈을 받은 거, 돈을 보낸 거 이게 기록이 다 나와요. 평생께. 그래서 실제는 이 장점 하나가 뭐냐면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고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기를 못 친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사생활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되게 또 기분이 나빠요. 물론 이 월렛 A가 누구 소유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월렛 A에 돈이 들어가려면 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시작 자체는 뭐 그게 채굴을 했던 뭐 했던 결과적으로는 채굴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보통 마이닝 풀 들어가거나 이러니까 그 월렛하고 이렇게 거쳐 연결된 사람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라던가 뭐 그 사람이 무슨 카드로 결제했다거나 공개대전은 아니지만 충분히 누군가 뒤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특히 정부 같은 사람들이 뒤지기 시작하면은 연결은 되죠. 돈이 이 은행에서 일단 들어왔고 이 월렛에서 100개를 뽑아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3단계 거치면 이 월렛에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게 다 이제 추적은 가능은 해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이제 사람이 보통은 다 이제 뭐 신경을 잘 안 쓰죠. 뭐 신용카드 쓰면 모든 게 다 추적이 되지만 뭐 편하니까 쓰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현금을 쓸 때가 있어요. 그 현금이라는 게 단지 그냥 현금이 있어 쓰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좀 뭐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뭐 불법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그냥 걸리기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추적당하기 싫다 이런 것들이 현금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걸 이제 뭐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 마음이고 그럼 이제 그게 다 열려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 또 블록체인 기술 중에 본인이 아니면 그거를 열람할 수 없게 완벽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블록체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제 생각에는 바이트 코인이었나? 그거였던 것 같고 이제 그게 한번 해킹 좀 심하게 당하고 문제가 있어갖고 좀 비실비실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모네로 뭐 모네로는 바이트 코인에서 포크한 다음에 새로 뭐 바꿨다 그랬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알고리즘은 같지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들었고 그리고 뭐 G캐시라던가 뭐 대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익명성 보호하는 그런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크넷에서 이제 굉장히 불법한 것들 쓰는 애들이 썼다가 이제 뭐 그래서 좀 가격이 더 오른 것도 있는데 이제 뭐 FBI나 이런 애들 그 다크넷 다 쓸어버리면서 걔네들 좀 빠졌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범죄 양성을 위한 건 아니지만 범죄자들도 쓰게 되는 그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도 똑같잖아요. 현금도 일반 사람이 쓰지만 범죄자도 쓰기 때문에 범죄도 좋아하겠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살아남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제대로 드는 이유가 이제 이미 제가 말한 거 뭐 바이트코인, 뭐 지캐시, 대쉬, 모네로 이것만 네 개거든요 이미. 이 네 개 중에 바이트코인이 좀 죽었고 나머지 세 개는 아직도 굉장히 좀 잘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부류 중에 또 하나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일단 부류가 세 개죠.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부류를 제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음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이 블록체인에서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라는 그것만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의 그 누군가의 파워가 결정이 되는 그런 블록체인도 있어요. 그 한 1년 전쯤에 나왔다가 또 떴다가 죽었다 다시 조금 뜨고 있는 게 스팀이라는 게 있고 STEEM. 그거는 이제 블로그 시스템인데 제가 블로그 포스팅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그거에만큼 이제 또 그 스팀이라는 게 토큰이에요. 거기에 그거를 주고 그걸 다 재투자해갖고 내 스팀이 가지고 있는 용량을 늘리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그런 개념이 있고 아니면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가라는 거 같은데 AUGUR인가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이거는 이제 리포터 같은 경우에 내가 리포터를 이제 블록체인에 쓰면은 그 내가 얼마나 올바른 리포트를 했고 그 잘못된 내용이 없다는 걸 해고 이제 명성 포인트를 계속 얻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힘이 더 세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블록체인 안에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코인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그 코인에서 더 이득을 보는 그렇게 복리 같이 그렇게 돈을 받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POS,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마이닝 모드가 점점 생기려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마이닝, 채굴 같은 거 하는 게 이제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서 실제 이게 일어났냐를 계산해 줘 갖고 그 계산이 맞으면은 내가 증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코인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내가 뭐를 얼마나 들고 있냐라는 거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또 이제 파일 코인이라고 이제 뭐 파일 공유하고 무슨 그 드롭박스를 이제 그런 블록체인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ICO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파일 코인 애들이. 거기도 개념은 좀 비슷해요. 내가 충분히 그 저장 공간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이제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보상을 더 준다. 뭐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명성이라던가 서비스를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 내가 좀 더 많은 그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에 따라 이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가가 달라지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도 뭔가 하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외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지금 4개 정도, 5개 정도인데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블록체인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제가 최근에 본 ICO는 그 갬블링 비즈니스 있잖아요. 도박 비즈니스. 그거를 아예 블록체인으로 옮기겠다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모든 거를 볼 수 있으니까 도박의 이제 확률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검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도박이라는 게 또 나라마다 규제가 심하니까 심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더 그냥 열겠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당연히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겠지만 뭐 도박이라는 게 이제 뭐 한국도 불법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있는 곳은 불법이 아닌 나라라서
그렇게 왜 규제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되는 분야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뜬대 그러면 무조건 사고 이러는 것 같지만 주식도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도 언제나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보고 재무제표 살펴보고 뭐 자산이 얼마 있는지 캐시가 얼마 있는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 회사가 쉽게 망할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저도 이제 코인을 볼 때 그 분야에서 코인의 분류가 있으니까 그 분류에서 얘가 계속 그러니까 살아남을 코인이냐 그러면 얘가 가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그 분류를 이렇게 봐도 그 분류에 예를 들어서 그런 코인이 유명한 거 5개, 안 유명한 거 합쳐서 20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20개 중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는 아직도 판단이 안 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문제를 고치려고 나온 많은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 코인들의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이길 거냐 아닐 거냐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인데 혹시라도 그런 걸 고민하고 판단하실 분이라면은 저처럼 이제 분류별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분류별로 봐서 이 분류에서는 2개, 3개 살아남을 건데 내가 아무리 봐도 얘 2개는 최고다. 얘는 망하기가 어렵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은 좀 더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이상 그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예, 포프였습니다.